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개화와 위정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거냐? 바로 개화 vs 위정척사입니다. 먼저 개화파의 형성, 개화 정책의 추진, 위정척사의 운동의 전개, 이모군란 순으로 배울 거예요. 해야 될 게 좀 많아서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통상 개국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문호 개방에 대해서 배웠어요. 조선이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 고종이 집권하게 되면서 개방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나라랑 많은 조약들을 체결해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 그 개화를 하는데 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근현대사를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하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와 안정이 있어요. 무엇이 좋은 건가요?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정적인 게 좋은가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변화하는 게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변화한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범위가 계속 변화하고 앉은 자리가 계속 변화되고 선생님들이 변화되고 담임 선생님이 계속 바뀐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은 건가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담임 선생님이 계속해서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한 분 똑같고요. 배우는 내용 역시 똑같고요. 수업 방법 역시 똑같고요. 항상 안정적이게 해 나가는 거. 과연 이것이 좋은 건가요? 골치가 아파져야 맞습니다. 변화와 안정.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안정적인 것이 더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역사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화파의 형성입니다. 우리 통상개국론이 기억나시나요? 1870년대 박규수 등이 통상개국론을 주장했었죠. 오경석이나 박규수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밑에서 배웠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직 등이 개화 사상을 전파하면서 개화파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조선으로 올라가자면 북학파가 통상개국론 자들로 이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배웠던 젊은 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김홍직 같은 사람들이 개화를 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이제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개화 사상을 갖고 있는 개화파가 형성되게 돼요. 이들은요. 개항 이후, 그러니까 개항 이후라는 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난 이후,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 개항 이후 중앙에 진출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런 거에 더 관심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개화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서 생각 자체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설치하냐?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걸 나라에서 설치해가지고요. 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 일본, 청, 미국 등의 사절단을 보내고 유학생들을 파견하면서 배워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이라는 것을 파견해서 일본이 어떻게 개화를 하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배워오게끔 했고요. 청에는 영선사라는 것을 파견해서 배워오도록 하고 미국에도 보빙사라는 것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882년 미국과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었던 거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요? 그 이후 미국까지 조선 사람들을 파견해요. 거기서 너무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게끔도 하는 거죠.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돌아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근대적인 기구를 설치하려고 해요. 방문국, 기기창, 전환국 등을 이야기하면서 신문 찍는 거, 무기 만드는 거, 화폐나 이런 통신 관련된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보나파트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변화가 있어야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신식군대인 별기군이라는 걸 창설합니다. 신식군대 조선시대 딱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는 삼지창 들은 포졸이죠. 이 삼지창이나 칼, 활 말고 이제 총이죠. 그냥 조총이나 화승총보다 조금 더 발달된 서양의 기술을 갖고 또 서양식의 군대, 제식 훈련도 서양식 이런 신식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먼저 보빙사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당시 루즈벨트인데 시어도 루즈벨트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왕에게 절을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새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서특필이 될 만큼 문화가 다른 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별기군입니다. 총을 이렇게 들고 있죠. 갓은 모자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총을 들고 현대식 무기와 현대식 전법을 배운 게 별기군이다라는 겁니다. 이 별기군은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개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개화를 해야 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잖아요. 하지만 이거와 반대되는 위정척사파도 있었습니다. 개화파와 반대되는 위정척사파는 무엇이냐? 이 한자를 혹시 아시나요? 어려운 한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지킬 위, 바를 적, 물리칠 적, 간사할 사자입니다.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바른 것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정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바른 것과 이 간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성리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죠. 성리학. 학습지에 써있죠. 성리학을 지키고요. 물리칩니다. 뭐? 서양 세력이죠. 서양에서 들어오는 성리학 이외의 서양 학문들, 어떻게 보면 천주교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사상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간사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위정척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냐? 1860년, 70년, 80년, 90년 순으로 가는데요. 60년 하면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당연히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겠죠. 대표적인 아저씨는 이양로나 기정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위정척사 운동의 이제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양과 통경하면 안 된다라는 걸 뒷받침해줬어요.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 여기 보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익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최익현이라는 아저씨는 외양일체론을 갖고 옵니다. 외양일체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외놈과 양놈은 일체다. 한 거 같다라는 얘기예요. 외놈 한마디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과 통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양놈이나 외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외놈이 개항을 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걸 버리고 근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과 통상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역시 최익현의 주장, 위정척사 운동의 한 갈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이제 조미수 통상조약 을 맺었던 이 80년대죠. 이때는 조선 책략이라는 것에 반발해서 영남 만인소가 등장해요. 대표적인 아저씨가 이만손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조선 책략은 김홍집이 아까 봤듯이 조사실책단으로 일본에 갔다 옵니다. 거기 가서 황준센이라는 아저씨, 청나라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에게 이 책을 하나 받아와요. 근데 이 책, 조선책략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청나라도 당연히 친하게 지내야 되고 너네 일본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돼. 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영남에 10,000명이나 되는 선비들이 집단으로 항소를 올린 거예요. 왜 이런 책을 썼냐? 중국의 입장에선 러시아를 견제해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게 조선이 살아갈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모르는 나라고, 미국도 모르는 나라인데, 이 청나라나 일본이랑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완전히 모르는 미국을 끌어들여 갖고 더 모르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1890년대에는요 항일 의병 운동으로 계승하게 돼요. 유인석, 이송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80년대 이후에 90년대 동학농민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갑오 개혁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요. 일본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위정척사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일본의 맞서 싸우는 의병 운동으로 계승하게 된다라는 게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예요. 이 전개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정척사 운동의 성격은요 반외세죠. 바깥 세력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침략하는 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족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있었죠. 이런 두 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요, 이모군란이라는 게 82년에 터져요. 이 82년에 터져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요, 거의 몇 년인가요? 4년에 2년도 하면 6년 후에 이뤄지는 게 이모군란인데요. 그 배경이 별기군보다 낮은 대우를 받아요. 누가? 구식군인들이요. 구식군인들이 낮은 대우를 받고요. 밀린 급료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몇 달 동안 밀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월급을 쌀로 받았거든요. 쌀로 몇 달 동안 밀었는데 드디어 우리 쌀 이번에 월급 나온대 해서 가서 받았더니 그 쌀에 그 월급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어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빡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안 그래도 별기군에 비해 우리 구식군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먹을 거 갖고 장난쳐? 끝장났죠.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개항 이후 도시 하층민들이 어려움까지 쌓여 있었어요. 이 어려움이 쌓여 있자 그대로 이것들이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정부 고관과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신식군인 별기군에 대해서 잘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그리고 일반 도시 하층민들은 개항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일자리를 뺏겼고요. 살아가는데 너무도 삶이 힘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정부 고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인 교관, 별기군을 했던 이 교관을 공격하고 일본에 대한 공사관까지 습격하면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심해졌던 것이 이런 발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군인들이 흥선대원군이 다시 재집권했으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가 다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오케이 개화정책 올스톱 통리기무 한번 만들어가지고 개화정책 했던 거 있지? 다 그만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좋아했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나라가 개입하게 돼요. 청나라가 와서 군대를 진압하고 이모군란 군대들을 구식군인들이 진압하고요. 흥선대원군을 잡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민씨 세력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가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당시의 이동 경로인데 선해청이라는 곳에서 터져요.
선해청이라는 곳에서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월급 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쌀에다가 이제 장난을 쳤으니까 빡쳐갖고 난리가 나요. 민경호의 집을 가서 민경호를 때려잡죠. 여기가 이제 이제 고관이에요. 정부 고관. 그리고 이 99님 별기구를 운영했던 이 아저씨요. 그리고 민 씨죠. 명성황후의 이제 동생, 사촌 동생, 그냥 민씨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운영궁으로 가요. 운영궁에는 저기가 있었죠. 흥선대원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별령 이쪽 이제 창덕궁이나 이제 궁궐에서 이제 왕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명성황후는 죽을 것 같으니까 피신을 합니다. 충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명성황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공표를 하면서 국장까지 치러요. 장례식까지 치릅니다.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이제 청나라에 의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납치되지고 명성황후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이 이모군란은요 청해 내정 간섭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고 청상인의 특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과는 재물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을 주둔하도록 합니다. 이모군란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요. 교관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너네 돈 갚아. 배상금 지불해. 라고 하는 거고 일본 공사관을 조선 너희들이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지켜야 돼 하면서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갖게 돼요. 청나라가 간섭이 심해지고 일본도 조선의 군대까지 파견할 수 있게 되죠. 역시 청나라 군대도 있고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댓글 이벤트로 개화정책과 위정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거예요. 과연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개화정책이 좋은 거냐? 위정척사가 좋은 거냐? 당시 시대라면 너라면 개화정책을 추진할래? 위정척사 운동을 할래? 라는 거예요. 역시 열심히 한 친구에게는 상품이고요. 쓴 친구들은 등교할 때 선생님한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뭔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급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지만 혹시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댓글도 좋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좋고요.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구글 클래스룸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말해줄 건 이겁니다. 우리 처음에 갖고 왔던 변화와 안정이요. 변화와 안정이요. 선생님 이거는 근현대사를 할 때 다 갖다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요. 안정이죠. 맞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문호 개방이요? 변화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기에 왔을 때 개화 정책이요? 변화죠. 위정척사요? 안정입니다. 계속해서 대립해요. 역사는 변화와 안정이 대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맞을까요? 안정을 추구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할 것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실 겁니까? 과연 무엇이 좋은 걸까요? 정답은 있다? 정답은 없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섞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조금 더 우선시할 거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내 주장, 내 생각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등교 수업하며 선생님과 같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심화시켜 나갈 거예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